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였다가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보험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보험료가 또 언제 부과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죠.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장을 받으신 분은 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공단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보험료를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자는 이게 1일이거든요. 네, 왜 이런 건지는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아끼시려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피부양자는 이제 소득, 재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소득과 재산이 초과한 경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직장가입자가 퇴사를 한다든지 혹은 회사가 망했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가족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고 한 세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함께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안내장에 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을 할 건데 이제 보험료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그리고 재산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영원을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과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좀 많이 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절반만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100%를 본인이 내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은퇴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소득이 없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안 나옵니다. 이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가입자하고 동일하기 때문이죠. 다만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 점수가 좀 크게 반영이 되면 보험료가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있다가 자녀가 퇴사함에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입니다. 자, 이 취득일을 보면 9월 11일로 되어 있죠. 즉 지역가입자를 취득한 게 9월 11일이라는 얘기고 그 전인 9월 10일까지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일이 9월 11일로 되어 있죠. 이분이 지금 23일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일단 1일자 자격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9월 1일자 이미 피부양자였기 때문에 9월 건강보험료는 이제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는 거죠. 10월은 되어야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올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부과 기준이 초일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초일에 내 자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게 한 달 동안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미리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그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보면 여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소득 그리고 재산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는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아직도 자동차 건강보험료를 이제 블로그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폐지돼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모의 계산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면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 등, 연금소득 등 이렇게 되어 있죠. 본인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또 아셔야 되거든요. 임대소득이 있다 하면 이제 주택임대소득 여기 써있죠.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은퇴하고 소득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연금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연금 소득 100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 1년에는 12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경우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절반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조금은 적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 달에 4만 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장기 요양이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4만 원. 그런데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이 감액이 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소득이 1200만 원. 그런데 만약 주택이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매매할 때 쓰는 시가도 아니고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그럼 과세표준액 기준은 뭐냐? 공시지가의 몇 %라고 나옵니다.
주택은 몇 퍼센트, 토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와 2주택자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걸 이제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70%로 보통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공시지가가 1억 원이었다 하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70%인 7천만 원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공시지가가 1억이라고 하면 사실상 실거래는 최소 3배 이상은 될 거란 말이죠. 그 정도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계산하기를 눌러서 다시 보면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강보험료에서는 1억 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주택, 토지 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이제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전세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전세 보증금과 또 이제 저기서 계산하는 간주 이제 보증금 차이가 있을 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은 2022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된 주택금융부채라는 건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아파트 살 때 주택담보대출 받으시죠? 그 대출 잔액을 이 재산에서 빼는 겁니다. 억울하겠죠? 이게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만약 5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이 3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3억 원을 뺀 2억 원이 아닌 5억 원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 신청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라는 것도 있고 공시가격이 6억 원 상당이어야 한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재산가표 기준이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금 많이는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부양자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아니면 뭐 일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일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점, 혹시 이걸 청년분들이 보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이제 살펴보면은 알아야 될 것이 많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자녀가 퇴사함에 따라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